안녕하세요. 안전백 골프입니다. 제목처럼 기름값이 미쳤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인데요. 미친 푸틴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전쟁은 안 되는 거죠. 뭐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전쟁에 관련해서 되는 건 딱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제가 임재범 씨 노래 부르면 범죄죠? 죄송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사람과 전쟁 검색해 보는 거, 뭐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사는 거 진짜 전쟁이다 라고 한탄하는 것 정도죠. 아무튼 다른 영상을 준비하다가 이게 더 급할 것 같아서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급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저도 그렇지만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출퇴근 루트에 있다거나 영수증으로 자동세차 할인을 받는다거나 주유소 앱 설치하면 할인을 해주거나 뭐 결제 시 신용카드 할인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겠죠. 만약 이런 혜택이 없는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싸게 주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기름값 알려주는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 좀 구려도 오피넷이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고요. 이걸로 검색을 해서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으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긴 합니다. 기름값이 저렴해도 손님이 많지 않은 주유소는 저장 탱크에 연료가 오래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저장 탱크에 수분이 생기기 쉽고 이 수분이 섞인 연료 때문에 자동차 엔진에 쇳가루가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중고차 가격보다 많은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쇳가루는 주로 고압 연료 펌프에서 발생하는데 이 연료 펌프의 냉각은 연료의 역할이거든요. 당연히 수분이 섞여 있으면 윤활과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행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쇳가루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막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때 온도가 낮을 때 주유를 하는 것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그만큼 연료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주유하더라도 더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온도와 밀도의 관계는 물리적인 사실이지만 아무리 일교차가 크다고 해도 연료의 밀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주유소 저장 탱크는 안전을 위해 땅속 깊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결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 실험한 유튜버도 있고요. 아침에 넣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속설하고 세팅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연료를 가득 채우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솔린 1리터의 무게는 약 740g 정도예요. 40리터의 연료를 채운다면 이 무게만 한 30kg 가까이 되죠. 일단 무게를 줄이면 연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이 기회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그렇다고 너무 적은 연료를 간당간당하게 넣고 다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연료 펌프 때문이죠.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쇳가루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디젤차는 연료 탱크의 4분의 1 이상은 연료를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 필터의 주된 역할은 연료에 섞인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이지만 연료 속에 수분도 걸러줘요. 연료에 수분이 섞여 있으면 쇳가루 문제 말고도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료 라인에 부식이 생길 수도 있죠. 연료 속의 수분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료 첨가제를 쓰는 법이 제일 간편해요. 아울러 연료 첨가제는 연료의 옥탄가나 세탄가를 높여서 완전 연소 가능성을 높여 연비를 향상시켜줍니다. 엔진의 때를 벗겨 연비를 높여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부가적인 기능이죠. 저도 꾸준히 연료 첨가제를 넣고 있는데 꽤 만족스러워요. 물론 연료 첨가제가 연료 펌프를 고장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적당히 쓰면 괜찮습니다. 제가 15만 킬로 이상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진작에 생겼겠죠. 제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는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제목처럼 타이어만으로 연비를 8%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이 수치는 타이어 회사의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8%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일단 타이어 공기압이 문제입니다.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그만큼 도로와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굴러갈 때 도로와의 마찰도 더 높아져 연료를 더 소모하게 되죠. 또한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면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회전 저항도 커져서 연비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타이어는 회전 저항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가 붙어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연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5등급과 1등급 제품의 차이가 8.8%입니다. 물론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해 사실 연비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힘들죠. 이게 더 비싸니까요. 하지만 공기압 정도는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며칠 전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연료 소모율을 측정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공기압 40psi, 33psi, 20psi 상황을 비교했는데 결과는 40psi와 33psi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psi는 꽤 차이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픽플러스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많죠.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공기압이라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타이어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공기압은 계절 변화에 따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빼고 겨울엔 더 넣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체 배터리와 연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확히는 배터리와 발전기가 연비에 영향을 줍니다. 차량에서 다양한 전자기기 활용이 많아졌죠?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충전은 기본이고 성향에 따라 운전자는 더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3년 혹은 6만 킬로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훨씬 더 빨리 바꿔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체 시기가 가까워지면 배터리는 전압과 충전량이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주행 중 배터리를 충전해준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죠. 발전기가 계속 돌면 그만큼 엔진에 부하를 주게 되고 연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DPF도 연비에 영향을 줘요. DPF는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주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태우고요. 당연히 그냥 타지는 않아요. 연료를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죠. 만약 DPF 내부에 용량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뭔가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겠죠? 이 재가 꾸준히 내부에 쌓여서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연료를 분사하는 시점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연료가 이쪽으로 자꾸 분사되면 연비가 떨어지는 거죠. 제 경우는 고속주행 위주였음에도 12만 킬로가 지나니까 갑자기 연비가 하락하는 시점이 왔어요. 이때는 DPF를 청소해주면 연비가 회복됩니다. 스탑앤고를 활용해도 연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꾸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작동 과정이 뭔가 차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걸 꺼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만약 고장이 걱정이어서 꺼준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이런 상황에 맞춰 설계 스펙을 엄청나게 높여놨거든요. 저도 끄고 다니는데 고장 때문이 아니라 신호가 바뀐 후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죠. 물론 골프 7세대를 치고 나가봤... 이렇게 멈출 때마다 시동을 켜고 끈다면 연비는 얼마나 향상될까요? 자동차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에서 10% 정도의 연비 향상을 목표로 설계를 한다고 해요. 당연히 주행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긴 할 것 같지만 뭐 3%만 잡아도 나름 효과는 있는 셈이죠. 아울러 고속주행에서 기어를 빼버리는 코스팅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골프 7세대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건 속도를 줄이는 거고 연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브레이킹 역시 연비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예요. 급한 브레이크 조작은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한 출력을 그냥 도로 위에 흩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에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기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벌어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배터리 충전까지 하잖아요. 여러 전기차 시승기를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벌어지는 에너지가 꽤 된다는 의미겠죠. 급제동을 피하는 방법은 도로 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과 교통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멀리서 정지 신호가 켜진 상태라면 가속을 하지 않고 서서히 멈추는 등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지 않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지금까지 고유가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연비 향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효과를 받거나 알고 계시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자마 골프였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